It takes forever.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Forever, 이게 영원이라는 뜻인데 영원히 걸린다 라는 게 뭔 말일까요? Forever, 영원히의 반대말은 1초겠죠. 평생 계속되는 거랑 1초. 이렇게 영어에는 시간의 그 길이를 말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1초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시간 돼요? 처럼 짧은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나 한동안 그 사람 못 봤어 처럼 좀 더 긴 시간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의 이런 모든 표현들 배우고 또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 해석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배울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한 It takes forever, 이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일단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땐 주어를 is로 말을 하게 되는데 takes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온다, 즉 잡아먹는다 라는 뜻이라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말할 때 쓰는 기본 동사이고요. 그리고 forever, 이건 그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길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일평생, 영원히 그 죽은 이후에도 계속 될 것만 같은 동화 같은 데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걸린다, 이건 너무 그 내 기준에 비해서는 오래 걸린다라고 좀 더 과장해서 드라마틱하게 말을 하는 건데요. 어딘가로 운전해서 갈 때 항상 막히고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럴 때 It takes forever to drive ther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o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게 오래 걸린지 그 동사를 붙여 말을 하면 돼요. drive 해서 가는 거, 운전해서 가는 거, there, 그곳으로. It takes forever, 정말 평생 걸리는 느낌이에요. To drive there, 거기 갈 때마다. 그만큼 이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그게 자주자주 반복돼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단어를 하나 또 넣어서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누가 했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말하려면 It takes me forever to drive there 이렇게 말을 해요. It takes me forever to drive there. 나는 초보 운전자라서 거기 운전에 가려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다른 예문 좀 더 보면 그 남자는 답장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우리 왜 그 한국어에도 함흥차사야 이런 말 하잖아요. 함흥이란 지역에 사진을 보냈더니 오질 않는다. 뭐 이런 사자성어인데 뭐 심부름 시켰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고기 사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막 전화해서 너는 고기를 만들어서 와? 약간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평생 걸리겠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특히 내 기준에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걸 forever로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It takes him, 특히 그가 그 행동을 하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forever to reply, 답장하는 게. 그리고 그녀는 옷을 입을 때 너무 오래 걸려. 이런 말을 할 때도 It takes her forever to get dressed. 옷 입다가 get dressed, 옷을 이제 잠옷 입다가 그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그것도 상황이 변하는 거라 그런 상황을 얻었다는 뜻으로 get을 쓰거든요. 그리고 내 몸은 나에 의해서 옷이 입혀지는 거라 dressed라고 당하는 느낌으로 써요. 이 옷 입을 때 왜 ed 붙이냐 이 질문도 제가 되게 많이 받는데 외출 준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t takes her forever to get dressed.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할 때 it takes로 말하면 되는데 forever 뿐만 아니라 이렇게 1초부터 영원히까지 그 모든 영어 표현을 여기 담아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길어지는 거고요. 일단 1초는 정말 a second라고 하면 돼요. 그 숫자 그대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1초밖에 안 걸려 라고 할 땐 it takes a second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it will 써도 돼요. It will take, 이건 그만큼 걸릴 거예요. 이기 때문에 1초밖에 안 걸릴 거예요. It will take a second. 그리고 second 대신에 moment라는 단어도 있어요. 순간이라고 말할 때 moment처럼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 그대로. 이건 조금 더 격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직원이고 내가 손님에게 뭐 정말 조금밖에 안 걸릴 겁니다 라고 할 땐 It will take a moment 이렇게 말을 해요. A second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느낌이고 a moment라고 하면 좀 순간, 잠시만 이런 뜻이라서 격식적으로 되고요. A second 대신에 a moment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찰나의 순간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 단어는 조금 더 격식적인 상황에서 써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해야 하는 직원이고 어떤 손님에게 영어로 설명을 해야 한다면 It will take a moment 라고 할 거예요. 한국어도 1초만 기다려줄래요? 보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 다른 단어를 쓰면 조금 더 격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단어들 중에 moment 가장 격식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1초보다 조금 늘어나는 게 1분이겠죠. a minute. 그래서 it will take a minute. 1분 걸릴 거다. 근데 결국 그것도 짧긴 하죠. 그리고 a minute보다 또 조금 길게 느껴지는 거 여전히 짧긴 하지만 그게 바로 a bit, a little 이거예요. bit 이건 딱 한 입 깨무는 느낌이라 한 입 거리 정말 짧은 시간을 말할 수 있고 little 이거 자체도 정말 딱 짧은 시간이겠죠. It will take a bit 잠깐 걸릴 거다. It will take a little 잠깐 걸릴 거다. 그래서 1분보다는 좀 길지만 한 3, 4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좀 다 다를 순 있고요. 그 다음 표현부터는 모두 while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잠깐 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 little while 이라고 하면 그냥 a while 잠깐 동안, 한동안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짧아요. little 이 자체가 좀 짧았잖아요. a little while 이라고 해도 되고 a short while 이라고 해도 돼요. a little 이게 조금 더 많이 쓰긴 해요. 발음도 좀 더 편하고 a little while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긴 게 a while 특히 앞에 어를 붙여서 그만큼의 한 번의 시간이 있다는 건데 한동안 while 이게 동안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한동안 a while 그리고 그 밑에는 좀 더 긴 시간을 말을 해요. quite a while 이라고 하면 a while 이게 한동안인데 quite 이게 꽤라는 뜻이기 때문에 꽤 한동안 결국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니면 a long while 이것도 돼요. 위에 a short while 있었는데 그거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a long while 아니면 while 대신에 time도 쓸 수 있어요. a long time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리는 게 forever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말하게 되는 세 가지 상황으로 연습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wait 이것과 함께 쓸 거예요. 기다리세요라고 할 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데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아마 wait a second, wait a minute 이런 거일 거예요. wait 이 동사 자체가 기다리다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기다리세요라는 명령문이 되죠. 그래서 좀 직접적인 느낌은 있어요. 톤에 따라서 좀 딱딱하게 말하면 wait a second 1초만 기다려. 조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인 친구에게 wait a second 했는데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은 just a second라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때 한창 영어를 배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wait a second 쓴다고 틀린 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야 될 때도 있죠. 그리고 톤을 좀 부드럽게 하면 좀 상관없긴 해요. wait a second 그리고 뒤에 please까지 붙여서 wait a second please 뭐 이 정도는 괜찮고 그런데 wait 대신에 그냥 아예 표현 자체를 부드럽게 말하고 싶다 한다면 just 이거 쓰면 돼요. just a second 이게 wait a second 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리기 때문에 톤 상관없이 아주 무난해요. just 이게 딱이기 때문에 딱 1초만 기다려 보다 한국어도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죠? 그리고 아까 했었던 다른 표현들 다 쓸 수 있어요. just a minute, 딱 1분만. 결국 다 짧은 시간들이고 그리고 더 공손한 느낌은 물어보는 거예요. Can you wait? 기다려줄 수 있어? 그냥 wait, just 말고 Can you wait? 라고 하면서 더 공손한 무드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Can you wait for a second? 1초만 기다려줄래요? Can you wait for a second?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격식적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Could you wait for a moment? 라고 단어들만 조금씩 바꾸면 돼요. 특히 뭐 비즈니스 상황, 외국계 기업 등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면 Can you 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Could you? 그리고 a second 대신에 a moment 잘 쓰면 돼요.
우리가 잠깐만요라고 할 때 회화책에서 그대로 외운 대로 wait a second, wait a minute 이게 가장 많이 떠오를 텐데 좀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격식적일 때는 moment 이용해서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can you wait for a minute? 이거는 아무래도 moment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1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간을 말을 할 수도 있겠죠. Can you wait for 3 minutes?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아까 a second, a moment, a minute 다음이 a bit, a little 이거였어요. 그래서 can you wait for a bit? Can you wait for a little? 이라고 하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요. A bit, a little 이게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써보면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땐 a little while, a short while, a while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요. Can you wait for a second? 이거는 떠올라도 그렇게 완전 짧지 않고 한 10분, 15분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좀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할 땐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좀 몰랐을 수가 있는데 그때 while 이라는 단어를 딱 써주면 좋아요. 짧은 동안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냥 a while 이라고 하면 한동안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분에서 30분 길면은 뭐 1시간 1시간이면 그냥 정확하게 an hour 그리고 2시간이다 하면 2 hours 할 테고 그냥 몇 시간 걸릴 겁니다 라고 하면 시간 없이 그냥 hours 이렇게 말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런데 1시간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막 1분, 1초는 아니고 그 사이 정도는 a while 쓰면 딱 좋고요. 그리고 그것보단 조금 짧은 느낌 한 3, 4분, 5분 a little while, a short while 쓰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take a break와 함께 직접 입으로도 말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우리 그냥 1초만 좀 쉬자. 이거는 무언가 푹 쉬는 느낌은 아니고 뭐 잠깐 숨 좀 돌리자 이런 느낌이죠. 쉬자라고 할 땐 let's take a break. 이때도 take를 쓰죠. a break time을 갖자. 결국 시간과 관련되기 때문에 take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동안 쉴지 for 다음에 쓸 수 있어요. Let's take a break for a second. 이거 여러분도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Let's take a break for a second. Let's take a break for a second. 그리고 좀 더 격식적으로 말할 땐 a moment 쓰면 된다고 했죠. 앞에 있는 이 o가 라고 오므라들어야 돼요. moment라고 해야지 편해요. 그리고 너무 moment라고 이게 moment라고 한국어로 쓰잖아요. moment 아니고 moment 이런 느낌이야 오히려. moment 강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는 약하게 발음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격식적인 상황에서 쓴다고 했죠. 잠시만 쉽시다. 이렇게 한국어도 좀 해석을 다르게 했죠. Let's take a break for a moment. 말해보세요. Let's take a break for a moment. Let's take a break for a moment. 발음도 지켰나요? 그 다음 a minute, a bit, a little. a minute 이라고 하면 1분이라고 말하는 느낌이고 a bit, a little 이것도 꼭 1분을 정확히 지킨다기보다 그냥 좀 잠깐 쉬자, 숨 좀 돌리자 이런 건데 a bit, a little로 말하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 우리 한 번씩 다 말해볼 거예요. 먼저 a minute부터 저랑 같은 속도로 말해볼게요. Let's take a break for a minute. Let's take a break for a bit. Let's take a break for a little. 이렇게 다 연습해봤고요. 앞에 있는 이 세 표현보다 아마 while 들어간 게 좀 더 입으로 말하기 어색할 수 있어요. 특히 while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쓰기 때문에 주로 그런 문장으로 보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뜻은 짧은 동안, 잠시, 잠깐 이거고 앞에 그냥 어만 붙이면 한동안 a little, a short 이런 것도 붙여서 a while보다는 조금 더 짧은 느낌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말해볼게요. Let's take a break for a little while. A little while.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말해보세요. Let's take a break for a little while. 이번에는 a short while로 말해보세요. 시작. Let's take a break for a short while. 마지막으로 그냥 a while
한동안, 잠시 동안 쉬는 시간을 갖자. 말해보세요. Let's take a break for a while. A while. 이게 좀 입에 익었나요? 마지막으로 많이 쓰는 게 haven't seen. 한동안 누굴 못 봤다. 이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I haven't seen her for forever 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 단어는 좀 드라마틱하게 과장하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오래 못 봤어. 뭐 평생 못 본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오래 길 때, 그래서 이제 그녀, 뭐 여자인 친구일 수도 있고 모임에 좀 나오고 했어야 됐는데 나오지도 않고 해서 정말 거의 평생 못 본 것 같다처럼 말을 하는 거죠. I haven't seen her for forever. 정말 오래 못 봤다라는 거고, 아니면 I haven't seen her for a long time. 아마 a long time 이게 그나마 좀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냥 딱 말 그대로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a long while 이것도 가능해요. 오랜 시간 동안 못 봤다. I haven't seen her for a long while. 그리고 아까 quite a while 이것도 있었죠. 이건 a long while처럼 어랑 그 while 사이에 뭐가 있지 않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a while 이게 한동안이고 앞에 quite 붙이면 꽤 오랜 시간 동안이란 뜻이 돼서 I haven't seen her for quite a while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a while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한동안 못 봤어. quite a while 아니면 아까 있었던 a long time, a long while처럼 아주 오래 긴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뭐 몇 달, 몇 주 못 본 느낌? 한동안 못 봤어. I haven't seen her for a while. I haven't seen her for a while. 또 특히 뒤에 그냥 이렇게 for a while 이라고 또 특히 뒤에 for a while 이렇게 그냥 써 있으면 해석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냥 뒤에 만약에 for 3 weeks 라고 적혀 있었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으면 그냥 3주간 못 봤어. 3주거나 라는 게 딱 개념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냥 for a while 이라고 하면 이 숫자도 없고 해서 좀 저는 해석이 잘 안 됐던 초보자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표현들 그 중간 어느쯤에 있는지 기억나시죠? 너무 긴 것도 아니고 너무 짧은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한 길이 좀 상대적이긴 한데요. 그런 거에 모두 a while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좀 유머로 말을 하는 건데요. 보통 누군가를 못 봤다라고 할 땐 좀 오래 못 봤어, 한동안 못 봤어 이렇게 말하지 내가 그녀를 1초 못 봤어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해서 특히 조금 보고 싶을 때 더 많이 쓰게 돼요. 이것도 결국은 한동안 못 봤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a second, a little, a while 다 그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누군가를 한동안 못 봤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I haven't seen her for a little. 잠시 못 봤어. 보고 싶은데 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모임도 안 나와. 그리고 I haven't seen her for a second. 1초 동안 못 봤어. 마치 그 1초가 되게 오랜 기간인 것처럼 유머러스하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유머는 haven't seen 이거와만 쓸 수 있긴 해요. 다른 표현에서는 다 그냥 그 길이만큼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해야 하고요. 여러분 혹시 Getaway라는 영화 제목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제목을 가진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포스터예요. 어딘가로 이렇게 Getaway, 도망가는 것 같죠? 그러면 비슷하게 생긴 Getaway with는 무슨 뜻일까요? 뒤에 with를 붙이면 이게 함께란 뜻이니까 함께 도망가다 라는 뜻일까요? 또 get away from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You won't get away with this. You won't get away with this. Olaf, get away from there. Olaf, get away from there. 영화 속 장면이 잘 해석되었나요? 오늘 저와 함께 필수 부동사 배워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et away with 이건 모면하다 라는 뜻이고 get away from 이건 벗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구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뜻이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막상 그 문장을 만났을 때 바로 해석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모면하다라고 말할 때 get away with 써야지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왜 이렇게 쓰는지 차근차근 배워볼 건데요. 아까 영화 포스터에 a getaway car 나왔었는데 도주 차량이란 뜻이에요. get away 붙여서 한 단어로 쓰면 명사가 되고요. 이때는 도주라는 뜻이 가능해요. 그런데 get away 이 두 개를 떨어뜨렸으면 그건 동사가 되고 get away 이건 휴가를 가다란 뜻이에요. 내가 몇 달간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시간을 get, 얻는 건데 특히 away, 멀리 떠나는 거예요. away 같은 경우는 눈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가는 건데 이 회사 내 직장 동료들 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것, 바로 휴가를 떠나는 거죠. I really want to get away. I need a break. 나 정말 휴가를 떠나고 싶어. 휴식이 필요해.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해서 그거를 get, 얻어서 away 이렇게 말을 하니까 B가 You should, you deserve it. 너 꼭 그래야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get away는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with를 붙이면 아까 모면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죠. 이 뜻이 누군가와 함께 도망가다가 아닌 이유는 with 다음에 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지른 그 죄와 함께 교묘히 빠져나가다, 모면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 뒤에 만약에 사람이 나오면, 뭐 친구가 나오면 그 사람과 함께 도망가다, 휴가 가다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구동사로 쓰일 땐 with 다음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나오고 그것과 함께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벗어나는 느낌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아까 그 겨울왕국 영화 속 장면도 잘 해석이 될 건데요. You won't get away with this. 너 이거 무사히 넘어가진 못할 거야. 이런 뜻이었고 지금 그 겨울왕국에서 아나 공주가 한스 왕자에게 하는 말인데 이 한스 왕자가 아나 공주를 속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였다는 죄가 있죠. 그것과 함께 you want 같은 경우는 will not의 줄임말이니까 너는 100%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get away with this 여기에 this가 그 한스 왕자가 한 잘못이에요. 이것과 함께 그 너가 갖고 있는 죄를 with 함께 가지고 이렇게 away, get away 도주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 너 그거 못할 거야.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완전 범죄는 없다.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There's no perfect crime. 이 지금 한스 왕자는 그 아나를 그냥 방에 가두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다. 이거는 완전 범죄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지만 아나 입장에서는 이것과 함께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분명히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써요. You won't get away with stealing.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죠? Get away with stealing. steal. 이게 훔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훔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 되겠어요? 물건 훔친 거 그냥 넘어가진 못할 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stealing 이라는 너의 잘못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싹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다. 분명 벌을 받을 거다 이런 뜻인 거죠. You can't get away with lying. 이건 무슨 뜻일까요? lying 이게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너는 거짓말과 함께 모면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거짓말은 무조건 벌받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일반적으로 누구든 할 수 있는 말이겠죠? You can't get away with lying. 거짓말 하면은 무조건 벌 받겠죠? You can never get away with it. 이제 이런 문장 잘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구동사가 좀 힘든 부분이 보면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구동사 뜻을 잘 몰랐을 때 알 것도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뜻 같진 않은데 완전히 확 꽂히듯이 한국어처럼 와닿지 않는 그런 게 있죠. 이젠 get away with 이 뉘앙스 정확히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너 절대 교묘히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여기 마지막에 있는 it 이게 그 사람이 한 잘못을 뜻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get away from, 벗어나다란 뜻인데요. 아까 with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한 잘못이 왔었죠. from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바로 위험한 게 와요. 아마 get away with, get away from 비슷하게 생겼지만 get away with 이게 더 해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from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위험한 것으로부터 get away, 벗어나는 거죠. Olaf, get away from there.
지금 올라프는 눈사람인데 불이 신기하다면서 다가가고 있어요. 불 가까이 가면 당연히 녹겠죠. 그래서 get away from there. there 이거는 fire, 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물러나, 벗어나, 도망쳐 다 가능하고요. Get away from there, it's dangerous. 거기서 물러나, 위험해. 특히 이건 아이에게 쓴다거나 뭐 교실 영어에서 선생님이 쓴다거나 그리고 한국어로 무언가 위험하다고 적혀 있는데 외국인 친구가 뭔지 모르고 다가가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dangerous 이 단어와 함께 쓰면 딱 좋겠죠. Get away from the stove. 그 가스레인지에서 물러나.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에서 물러나야 되는지 말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가스레인지라고 하는데 약간 일본어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영어로는 stove라고 하면 되거든요. Get away from him. 그에게서 물러나. 이렇게 from 다음에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get away 되라고 할 수도 있고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다가가지 말라, 물러나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도대체 뜻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have it in for 이거 무슨 뜻일까요? Why do you have it in for me? Somebody seems to have it in for Chloe. Tony, the feds have it in for us. 저는 영어 초보자 때 이렇게 다 아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합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물론 사전을 찾아보죠. 그런데 사전을 봤을 때도 그 뜻이 확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금방 까먹곤 했거든요. 여러분은 이 구동사이자 수거의 뜻이 뭔지 예측이 되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뜻을 기억하고 또 내 영어 말하기로 쓸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ave it in for의 뜻은 누구누구에게 앙심을 품다, 누구누구를 특히 싫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뜻만 알면 금방 까먹는다고 했죠. 그냥 사전 찾아보면 솔직히 나오잖아요. 앙심을 품다. 이게 왜 도대체 앙심을 품다라는 뜻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영어 표현 하나를 배워도 원어민처럼 뉘앙스를 느끼면서 배워야지 평생 기억에 남고 내가 또 영어 말하기에 써먹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have의 뜻은 뭐예요? 가지다죠. 이게 물건을 갖다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는데 추상적인 걸 갖다라고 할 때도 가능해요. it 같은 경우는 그거란 뜻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뭐다. 뭐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n의 뜻은 안에서. 안에 뭔가 가지고 있다. 특히 이거는 마음속에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고요. 그리고 for 이거의 뜻은 누군가를 위해서인데 뭐 예를 들어 I'll pray for you. 널 위해 기도할게. 너를 위해서 이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를 위한 너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have 가지고 있어요. it 뭔가 in 마음속에 for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한국어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쟤 그 여자애한테 뭔가 있어. 상사가 나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다. 마음속에 꽁하니 무언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편한 감정일 수도 있고요. 앙심이라는 이 말이 한자가 원망할 앙 그리고 마음심이더라고요. 어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앙심을 품은 거. 이게 바로 have it in for의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장면 Why do you have it in for me? 이거는 뜻이 뭐겠어요? 너 왜 나에게 앙심을 품는 건데? 왜 나를 그렇게 특별히 싫어하는 건데? 이런 뜻이 되겠죠. Why do you have it in for me? Why do you have it in for me? Somebody seems to have it in for Chloe. 이 문장은 누군가가 클로이에게 앙심을 품은 것 같아 이런 뜻이 되고요. Somebody seems to have it in for Chloe. Somebody seems to have it in for Chloe. Tony, the Fed have it in for us. 이건 토니, 연방 정부가 the Fed, 이게 정부를 뜻해요. 미국에서. 정부가 우리에게 앙심을 품은 것 같아 이런 뜻이거든요. Tony, the feds have it in for us. Tony, the feds have it in for us. 그런데 앙심을 품다라고 하면 다른 영어 표현도 있는데요. have a grudge against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원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어는 쉬운 단어로 다 표현하려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grudge 이 단어를 it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it이 대명사잖아요. 대신해서 말을 하는 거죠. 원한이 있어. 그거를 그냥 뭔가 있어 마음속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have it in for 이게 이해가 완전히 되었을 텐데 이게 앙심을 품다라고 해서 막
오랜 시간 동안 막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한 그냥 저 사람 왠지 나에게 비호감이에요. 그렇게 싫다는 가벼운 표현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쓸 수 있는 5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국어 보고 한번 바꿔볼 건데요. 첫 번째, 그 여자가 너한테 뭐라도 있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도 있어? 이게 뭐 너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 너한테 뭔가 원한이라도 있는 거야? 앙심을 품고 있는 거야?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겠죠. 그 여자가 이게 주어고 또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뭐라고 시작하면 되겠어요? Does she?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 뭔가 앙심을 품고 있어? 아까 배웠던 그 구동사 그대로 쓰면 되겠죠. Have it in for. 그리고 누군가에게 있어요? 너니까 you라고 하면 되겠죠. Does she have it in for you?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이게 다 아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너무 어려운 표현인 거죠.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지 영어 특유의 쉬운 단어를 좋아하는 문장들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상사가 나한테만 유독 심한 것 같아. 이것도 결국 같은 뜻이죠. 아니 우리 상사가 나한테 뭔가 있나 봐. 유독 나한테만 그런다니까? 지금 보면은 앙심, 원한 이런 단어가 없지만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일단 우리 상사가니까 시작을 my boss라고 하면 되겠죠. my boss. 이거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상사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my boss. 그리고 똑같이 have it in for 쓰면 되는데 my boss 이게 3인칭 단수니까 has로만 바꾸면 돼요. My boss has it in for. 그리고 나니까 me. 이게 딱 그 표현이에요. 한국어에 저 상사님이 나에게 뭔가 있나 봐. 나에게만 맨날 그래. 정말 나에게만 유독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영어로 어떻게 도대체 표현을 할지. 한국어도 그 뉘앙스가 이렇게 확 잡히지 않는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잖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 문장도 어떤 특정한 단어 없이 그냥 쉬운 단어로 구성된 표현으로 말을 하는 거죠. 심판이 우리 팀의 편파적인 것 같아. 심지어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거든요. 심판을 영어로 refere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심판이니까 the referee, 그 심판이 우리 팀에게만 뭔가 있어. 마지막에는 우리 팀, our team 붙이면 되고 중간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have it in for. 그런데 the referee, 심판은 한 명이니까 has로 말을 해야겠죠. 3인칭 단수로. The referee has it in for our team.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심판이 우리 팀에게만 뭔가 있나 봐. 왜 이렇게 우리 팀에게 편파적으로 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그는 동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이런 것도 심지어 오늘 배운 표현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는 동료들을 싫어해. 이게 엄청난 원한 앙심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뭔가 꽁하니 쟤는 진짜 싫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쓸 수 있어요. 그는이니까 he, 그리고 이제 주어에 맞춰서 has it in for,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의 동료들이니까 his co-worker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으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는 동료들을 굉장히 비호감으로 여긴다.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He has it in for his co-workers. 마지막 5번째는 모두들 그녀가 새 매니저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어. 싫어한다라고 할 때 hate 쓰지 않고 오늘 배운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딱 대놓고 막 너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모두들 느끼는 거예요. 저 새 매니저한테 뭔가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 꽁하니 지금 삐져 있는데 이렇게 뭔가 있어.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주로 써요. 그래서 모두들 안다라고 할 땐 everyone knows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 그녀가 뭔가 있어요. She has it in for the new manager, 새로운 매니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Everyone knows she has it in for the new manager. 영어를 접하다 보면 under 이 단어로 시작하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 뉴스에서 under arrest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요. 영어에는 이렇게 under 단어 표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는 underway처럼 좀 뜻이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길 위가 아니라 길 아래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싶을 수가 있고, 또 under fire 이거는 뜻이 예측이 되나요? 불 아래 있다?
그럼 사람이 탈 텐데 불 아래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싶죠? under 이 단어가 들어간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한 번만 정리해두면 여러분들이 영어할 때 정말 편해지거든요. 오늘 제가 싹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총 8개의 표현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표현은 under construction. 이 표현의 뜻이 공사 중인인데요. construction 이 단어에는 건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건설하는 아래에 있다라는 게 이게 아래로 가는 방향성이 아니라 어떤 게 있고 그 아래 놓여 있다. 주로 이런 다리 같은데, 책상 같은데 아래 그림자진 곳에 있다. 이런 걸 말할 때 under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디 산하에서 운영이 된다, 진행이 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건설 회사의 관리 하에 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under construction 같은 경우는 실제 빌딩이 지어지고 있을 때 공사 중이란 뜻으로 표시를 볼 수도 있어요. 표지판 같은 거 지금 공사 중이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같은 게 지금 공사 중이다 라고 말할 때도 under construction 이 표현을 쓰거든요. The new shopping mall is still under construction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저 새로운 쇼핑몰 건물이 여전히 공사 중이야 이런 뜻이고요. The website is under construction right now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온라인상의 어떤 웹사이트가 지금 공사 중이야, 준비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 under arrest 이거는 체포된 이런 뜻인데요. arrest 이게 체포라는 뜻의 명사인데 under 이거는 그런 상황 아래 놓여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진행 중이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Trump under arrest 이런 뉴스도 트럼프가 지금 체포된 상태다. 그런 게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고요. 예문 같이 보면 The criminal is finally under arrest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The criminal 그 범죄자가 finally 마침내 under arrest 체포된 상태야. 그런 상황 아래 놓여 있어. 그게 진행 중이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I saw that the crook is under arrest on the news 이렇게 말을 하면 나 봤어. The crook 이게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crook is under arrest 지금 체포되었다, 체포된 상태다. on the news 뉴스에서 체포됐다고 봤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표현은 underway 이건데 제가 이게 아마 예측이 잘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뜻은 진행 중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t's underway 이게 길 아래 있다? 뭐 무슨 방법 아래 있다? 이게 아니라 진행 중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 표현은 항해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항구에 배가 있다가 항해를 시작할 때 underway라고 했다고 해요. way는 그 배가 가는 길을 말을 하고요. under 이거는 어떤 일 아래 놓여 있다 또 어떤 게 진행 중이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죠. 그냥 왠지 이렇게 항구에 있다가 underway 그 바다로 쓱 들어가서 항해를 시작하는 그 느낌이 underway에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길, 방법 이게 아니라 바닷길을 따라 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항해 중인, 여행 중인, 어떤 게 진행 중인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됐거든요. The project is now underway 이렇게 말을 하면 그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가 뱃길을 따라서 쭉 underway 가고 있는 중인 것처럼 프로젝트가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주어를 조금 바꿔서 The investigation is now underway 뭐 이런 신문 그 기사를 볼 수도 있어요. investigation 이건 조사란 뜻인데 그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underway 진행 중이다. Renovations are underway at the museum 이런 문장을 보면 뭐겠어요? renovation 결국 이제 보수 공사 같은 거죠. 그런 게 are underway 진행 중이에요. at the museum 그 박물관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번째 표현은 under fire 이건데요. 오늘 이제 나오는 이 under 표현들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원어민 선생님과 정말 가장 자주 쓰는 8개로 골랐어요. 그런데 특히 이 under fire 이게 바로 전에 underway처럼 해석이 잘 안 될 텐데요. 불 아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under fire 이 표현도 유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군사 용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을 치를 때 이 적의 공격을 막 받고 있는 그 상황 아래 이 군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공격을 받는 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비난의 화살을 받다처럼 비난을 받는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라는 뜻이 또 되거든요. 어떤 유명인이 실수를 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런 걸 뉴스에서 보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걸 under fire 이라고 해요. 그래서 he is under fire because of his mistake 라고 하면
그의 mistake, 실수 때문에 그가 지금 비난받고 있어 이런 뜻이고요. The new policy is under fire 이라고 하면 그 새로운 정책이 비난받고 있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또 신문 뉴스 같은 데서 볼 수 있겠죠. 이제 under fire 이라고 하면 비난받고 있다라는 뜻인 거 잘 해석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표현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종종 볼 수가 있는데 underage 이거 무슨 뜻일까요? age 이게 나이란 뜻이잖아요. 나이 아래 있다? 어떤 특정 나이 아래 있다라는 뜻이고 이 age는 성인의 나이를 말해요. 그래서 성인이 아닌 그 이하, 바로 미성년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Alcohol is not sold to people underage. 술은 팔지 않죠? 누구에게? To people, 사람들에게 underage. 미성년자에게는 팔지 않아요. 이런 뜻이고요. People underage can enter the museum for free. 이런 문장을 보면 미성년자들은 그 박물관에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 또 underage라는 거를 어떤 또 글이나 표지 안내판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미성년에 알아두면 정말 좋겠죠? 우리 이제 표현 3개 남았는데요. 여섯 번째는 under license.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under license, 라이센스 하에 있다, 라이센스를 받은 이런 뜻이거든요. license, 이게 면허, 허가, 인정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그 인정을 해주는 상황 아래 놓여 있다. 이게 누군가의 감독 하에, 관리 하에 운영되는 거를 말을 하거든요. The software is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라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있겠죠? 여기서 라이센스를 주면서 그 허가 아래에 그 허가 하에 배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감독 하에, 관리 하에 이제 배포된다. 그것만 이제 정식이니까 써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The music is used under license from the record company. 이런 걸 보면 그 음악은 is used, 사용돼요. under license,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 하에 사용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받아요? 그 레코드 회사로부터.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어디 상품에 under license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일곱 번째 표현은 under the weather인데 이거는 무슨 뜻 같아요?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왜 우리 비 오면 무릎 쓰신다 이런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도 생각나죠. 그래서 이거는 컨디션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하면 뭔가 condition is bad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under the weather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이것도 항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유래가 아까 underway처럼. 그래서 예전에 선원들은 배를 탈 때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날씨가 안 좋거나 굉장히 막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배가 휘청거리면서 속이 굉장히 안 좋고 이런 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under the weather 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뜻이고요. I'm feeling a bit under the weather today 이렇게 말을 하면 나 오늘 컨디션이 살짝 안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 쓸 일 있을 때 꼭 써보세요. I'm feeling a bit under the weather. 나는 살짝 under the weather인 상태예요. 날씨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 under 다음에 the 같은 관사 없이 바로 단어 붙였는데 여기서는 under the weather 더 붙어 있죠. 왜냐면 오늘의 그 날씨 뒤에 today도 붙어 있잖아요. 오늘의 현재 그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안 좋은 날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뭐가 안 좋다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under the weather 이렇게 너를 넣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누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왔어요 이런 말을 할 때 She couldn't come today because she's under the weather. 그녀가 오늘 못 왔어요.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여덟 번째는 under wraps인데요. 이것도 자주 쓴다고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석을 하면 뜻이 비밀로 덮은 이란 뜻이에요. Let's keep it under wraps 라고 하면 이거 비밀로 하자라는 뜻이에요. keep it 이거를 어떻게 유지해요? under wraps 비밀로 덮어서 유지하자. 이게 비밀로 해둔다라는 뜻이 된 이유는 wrap 이게 여러분 그 생각하는 주방에서 쓰는 wrap 맞아요. 이게 무언가 싸는 거, 싸게, 덮게 이런 뜻인데 wraps라고 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렇게 덮은 느낌도 들죠. 여러 개를 뜻하는 복수형 s가 또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개로 싼 그 덮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로 묻어둔다 이런 뜻이고요. The movie's plot is being kept under wraps. 그 영화 줄거리는 촬영할 때 이 영화 줄거리가 막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지지 않으려고 되게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런 게 under wraps, 꽁꽁 쌓여 있는 거예요. 덮개로 막 쌓인 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under wraps 이거는 비밀로 해둔이란 뜻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 까먹지 않도록 복습해보세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서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원서를 추천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문장은 영어 공부를 오래 한 분들도 정말 해석하기 힘들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His forehead broke out in a cold sweat. 여러분 이 문장 해석이 잘 되나요? break out in? break 깨졌는데 밖으로 나왔다가 또 in 안으로 들어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forehead 이거는 이마란 뜻이에요. 그래서 his forehead 그의 머리가 broke out in 뭔가 깨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a cold sweat 이거는 식은땀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때 break out in 이거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되긴 하죠. 사전에 무언가가 생기다, 뭐가 나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 사전 뜻을 보고 알겠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만약에 이게 생기다, 나오다 라는 뜻이 되려면 in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out은 밖이고 in은 안이고 이게 두 개가 대조되는 단어인데 이게 왜 하나의 표현에 들어있는 거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동사 원어민처럼 100% 이해하고 나올 때마다 1초 만에 해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동사 break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 이미지는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break 이 단어에는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뉘앙스는 무언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스무스하게 비슷하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요란하게 극과 극으로 변화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탁 변하면서 가루로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고요. 잘 작동되던 것이 탁 고장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일을 잘 하다가 딱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잘 지내던 관계가 딱 끝이 나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부서지다, 깨지다, 고장나다, 휴식하다, 관계가 깨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break인데요. 아주 요란스럽게 극과 극으로 딱 변화되는 그 뉘앙스에 out이 붙어서 어떤 것이 터져 나오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냥 가만히 잘 있다가 어떤 게 탁 폭발하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이 났다는 것을 break out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Fire broke out during the night 라고 하면 밤 동안 불이 발생했어요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고요히 잠에 들어야 할 그 밤 동안 뭔가 극과 극으로 불이 break out 딱 요란스럽게 생긴 거죠. 화재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싸움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Fighting broke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그 두 나라 간의 fighting,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극과 극으로 싸움이 broke out, 발발했다, 뭔가 터져 나오는 느낌.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은 이마에서 식은땀이 발생했다, 식은땀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잘 있던 평소의 이마와 다르게 거기에서 break out, 무언가 생긴 거예요. 그게 식은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break out만 있으면 괜찮은데 in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in 이 단어의 뜻이 뭐죠? 안에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접어들었다, 어떤 상태가 결국 되었다처럼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음이 결국 물이 되었다 이렇게 바뀔 때 그때 in을 써요. turn into 이렇게 이제 to도 붙이는데 turn into 어떻게 바뀌었다,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었다. 그래서 in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국면 안으로 접어들었다,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는 뉘앙스가 in에는 있는 거죠. 아까 그 문장을 다시 보면 His forehead, 그의 이마에 broke out,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in, 그 결과로 어떤 상태 안으로 접어들었어요.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a cold sweat. 결국 식은땀이 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마에서 결국 식은땀이 났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break out 이게 뭔가 깨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안에 있던 땀이 break out 밖으로 나오면서 결국 이렇게 식은 상태로 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상상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break out in a cold sweat 이 문장 자체는 식은땀이 나다로 잘 쓰기 때문에 Why are you breaking out in a cold sweat? 너 왜 식은땀이 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y are you breaking out in a cold sweat? 그래서 break out in 다음에 단어가 붙으면 이게 터져 나왔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고 주로 5개의 단어를 붙여서 쓰거든요. 첫 번째는 break out in tears 이거예요. 이거는 울음을 터뜨리다 라는 뜻인데 in 대신에 into 이렇게 쓰기도 해요. into 이 자체는 이거에서 결국 이 상태 안으로 들어갔다, 이걸로 변화했다 이런 뜻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break out 어떤 일이 이제 얌전히 있다가 터졌는데 결국 그게 뭐야? 울음인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After I heard that, I couldn't help breaking out into tears.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I couldn't help 뭐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help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막는 stop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나를 돕다라는 게 나를 이제 저지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I couldn't stop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언가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breaking out into tears 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 막 tears 눈물방울이 막 떨어지는 거죠.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 터뜨리다 이게 또 break out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들은 해석하면 되고요. 두 번째 많이 쓰는 표현은 break out in goosebumps 이렇게 소름 돋다 라는 뜻으로 써요. goosebumps 이거는 그 소름 이렇게 막 오돌토돌 나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The lecture made me break out in goosebumps 라고 하면 그 강연이 나를 break out 어떤 일을 발생시켰어요. in goosebumps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름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 강연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 이런 뜻인데 이 소름 돋다라고 할 때 break out in 뿐만 아니라 get을 써도 되거든요. 기본 동사 get으로 말하는 거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get goosebumps라고 하면 그 전에 소름 돋는 게 없다가 이제 소름 돋는 게 생기다 goosebumps 그 오돌토돌한 게 get 생기다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데 get goosebumps 이거는 좀 더 그 전에 소름이 안 돋았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게 됐어.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는 느낌이고 break out in 이건 좀 더 피부 상태를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얌전히 잘 있던 피부인데 갑자기 발진이 싹 돋듯이 goosebumps 소름이 싹 돋아난 거죠. break out 어떤 일이 요란하게 딱 발생하는 느낌 in 다음에 그 결과 어떤 상태로 이제 되었는지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많이 쓰는 표현은 break out in laughter 이거예요. laugh 이게 웃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laughter 이렇게 er 붙으면 웃음, 웃음소리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웃음이 터져나오다 라고 말할 때 이 문장이 딱 맞아요. break out, 터져나와서 in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laughter, 막 깔깔깔깔 웃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when I watch the comedy shows, I keep breaking out in laughter. 나는 그 코미디 쇼를 볼 때마다 계속 웃음보가 터져 이렇게 말할 때 I keep breaking out in laughter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2개 남았는데요. 네 번째로 많이 쓰는 표현은 break out in cheers 이거예요. cheers 이거는 건배할 때도 이렇게 짠 하면서 cheers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환호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환호가 터져 나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the crowd broke out in cheers 그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The crowd broke out in cheers when the team scored the winning goal. 그 팀이 결정적인 이길 수 있는 골을 넣자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5번째 많이 쓰는 표현은 break out in a rash 이거예요. 피부 발진,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발진이 생겼어요. 그때 I broke out in a rash after using that skincare product. 그 스킨케어 제품 쓰고 나서 발진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 rash 이거는 발진 그리고 가려움증, 뭐 땀띠 같은 거, 피부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그런 걸 말을 하는 건데 break out 이게 발생하는 거고 피부의 상태가 결국 어떤 상태로 된 거예요. 그거를 in 다음에 이제 붙여 말을 하는 거죠. I'm around.
I'm around. I'm around. 방금 원어민이 뭐라고 했죠? I'm around. 해석 잘 됐나요? 영어에는 이렇게 I am 같은 비동사 다음에 단어 하나만 달랑 쓰는 경우가 많아요. I'm in, I'm out, I'm up, I'm down. 미드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요. 총 7개 정도 있거든요. 오늘 저와 싹 정리해두면 앞으로 평생 영어할 때 편해질 거예요. 첫 번째, I'm in.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어학연수 할 때 이 문장을 종종 썼는데요. 룸메이트가 내일 켈리랑 쇼핑할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I'm in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나도 낄래, 나도 같이 할래 이런 뜻이 되겠죠. in의 뜻이 안이다 보니까 너가 하는 그 활동 또는 너네 그룹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결국 이게 나도 하겠어 라는 뜻이 되겠죠. Who's in? I'm in. I'm in. I'm in. What the hell? I'm in. 두 번째, I'm out.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대사가 나왔던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아이언맨이 인공지능 비서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누구누구에게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맨은 그 사람과 통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I'm actually out 이렇게 표현을 해요. I'm actually out. 나 실은 나간다, 나갔어, 안 해, 통화 안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m out 같은 경우는 나 끼지 않을래, 나 그냥 나갈게, 나 안 할게 이런 뜻이 돼요. Agent Coulson of S.H.I.E.L.D. is on the line. I'm not in. I'm actually out. 세 번째, I'm up.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술 마시다가 이렇게 깜빡 존 거예요. 그때 나 자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깨어있어.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그리고 가족이 막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그때 나 지금 일어나 있거든. 나 일어났어. 이런 느낌이 바로 I'm up 여기에 있어요. up이니까 누워있거나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I'm up. I'm up. Trevor, get up. I'm up. I'm up. I'm up. Okay. 네 번째, I'm down. 이거는 무슨 뜻인지 예측이 되나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죠? 좋아, 콜? 딱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I'm down. 좋아, 할게. 이런 건데 down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려가다라는 뜻이죠. 나 자신의 의견을 꼿꼿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굽히고 그 사람의 의견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너가 말하는 대로 할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m down to do whatever you need. So are you down? I'm down. 다섯 번째, I'm away. 이거의 뜻도 맞춰보실래요? 제가 전에 가족들과 여행 중이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는 한번 전화하면 수다 떠느라 한두 시간이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나 지금 멀리 와 있는데 내가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I'm away 이거예요. I am, 나의 상태가 away,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뒤에 계속 부사 붙여가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 영어로 말을 한다면 I'm away right now, can I call you back?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휴가를 갔거나 해서 저 이번 주 부재 중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I'm away, 내가 멀리로 가 있다 라는 뜻인 거죠. And I miss the people here when I'm away. 여섯 번째, I'm off. 이 문장은 언제 쓸까요? 제가 영어 말하기 왕초보 시절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가 좀 너무 길어지면 당이 막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썼던 전략으로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나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이제 뜨고 대화를 끝내곤 했거든요. 그때 I gotta go, 나 가야겠어. 이거 말고 well, I'm off. 이것도 많이 썼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알겠죠? I'm off. 나 이제 갈게. 이런 뜻이에요. off니까 이게 떨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친구들과 붙어 있다가 이젠 떨어지면서 나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Well, I'm off. 마지막, I'm around.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영상 처음에 제가 물어본 문장이었죠. G.O.D 노래 중에 딱 이 표현을 잘 보여주는 가사가 있는데요. 내가 힘들 땐 내게 기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너가 힘들 땐 너의 곁에 항상 내가 있어. 그런 느낌이 I'm around 이거예요.
내가 around, 너의 주위에 있다는 거죠. 혹시 사람 필요하면 제가 늘 곁에 함께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말했던 거예요. You know, if you need people, I'm around. The little angel's sleeping soundly, Gus. The little angel's sleeping soundly, Gus. 방금 들은 문장 잘 해석이 됐나요? The little angel sleeping soundly?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천사 같은 아이가 soundly 하게 잔다? sound 이게 무슨 뜻이죠? 소리 또는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ly가 붙으면은 소리랑 뭔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뜻이 예측이 잘 안 되죠. 영어에는 이렇게 뒤에 ly가 붙었을 뿐인데 뜻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중에 가장 어려운 3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물어본 sound, soundly인데요. sound, 이거의 뜻은 소리 또는 뭐뭐처럼 들리다라고 했죠. 그래서 my computer is making a strange sound. 내 컴퓨터가 이상한 소리를 삑삑 내. 이럴 때 sound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고 또 우리 진짜 회화에서 많이 쓰는 게 that sounds good. 좋은 것 같네요. 그게 굉장히 좋게 들리네요. 이렇게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죠. 그런데 sound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땐 완전히 다른 뜻이 되거든요. 소리랑 상관없이 확실한, 건강한 이런 뜻이 돼요. 이게 소리라는 뜻의 이 단어와 어원이 좀 다른데요. 라틴어로 sound라고 하고 손상이 없는, 온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좀 2개를 연관시키려고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이렇게 소리를 들어봤는데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런데 뭐 건강에 전혀 손상이 없고 온전하다 약간 이렇게 연관시켜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She gives sound advice 이런 문장에서는 sound 이게 소리랑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녀는 나에게 확실한 믿을 만한 조언을 해줬다라는 뜻이 돼요. 아까 제가 sound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땐 건강한, 확실한, 또 믿을 만한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이 뜻으로 가장 자주 쓰는 경우는 Did you have a sound sleep? 이거예요. 좀 푹 잤어요? 깊이 잤어요? 건강한, 확실한 그런 숙면을 취했나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soundly 이 단어는 깊이, 확실하게 이런 뜻이 되고요. 이거는 아까 소리, 또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형용사에서 왔거든요. 이 어원 자체가 손상이 없는, 온전한 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soundly, 손상이 없게, 온전하게, 문맥에 따라서 잠과 쓸 때는 깊이 잤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잘 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Did you sleep soundly?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깊이 잤나요? 잘 잤나요? 이런 뜻인데요. 아까 sound 그 어원 생각하면 자는 동안 뭐 힘든 부분 없이, 뒤척임 없이 확실하게, 온전하게 잘 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The house was built soundly. 아마 여러분 이제 이런 문장 봐도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저 집은 지어졌어요. 어떻게 지어졌어요? 확실하게, 튼튼하게, 철저하게, 손상 없이 지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fine, finely. 아마 finely, 이것도 잘 해석 안 될 거예요. fine,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언제 써요? I'm fine, 나 괜찮아. 이렇게 인사말에 대한 대답으로 쓰죠. 그리고 또 뭐 it is fine today. 오늘 날씨가 괜찮네, 좋네 이렇게 쓰고 That's fine. 괜찮아요.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런데 finally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뭐 좋게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어원을 알면 쉬워지는데요. fine 이게 fin으로 시작하잖아요. fin 이거는 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finish 이 단어도 떠오르죠? 이 끝이라는 건 경계라는 뜻이고 또 완전한, 완성이란 뜻도 되고요. 그래서 뭔가 괜찮다, 지금 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끝이라는 게 작은 조각이라는 뜻도 돼요. 어떤 물건에서 끝부분이 살짝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작은이란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파생이 돼서 finally 같은 경우는 잘게, 세밀하게 이런 뜻이 되거든요. Cut it finely. 여러분 이거 예측이 되나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잘게 썰어 이런 뜻이에요. fine, 괜찮은 이란 뜻에서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아까 어원 생각하면 되겠죠? 끝부분에
살짝 똑 떨어진 작은 조각처럼 잘게 썰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리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해외 유튜브 중에 혹시 요리하는 영상 본다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고요. Draw lines finely.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선을 아주 finely, 세밀하게 그려라 이런 뜻이에요. 잘게라는 뜻에서 이게 자잘하게,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이런 뜻까지 돼요. Spread butter finely.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버터를 아주 정교하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아무데도 빈 구석 없이 잘 발라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또 fine, 괜찮은 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죠? 뭔가 괜찮게 잘 해라 이런 뜻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세 번째는 hard, hardly. 여러분 hard, 이 단어는 우리에게 워낙 쉽죠? 이게 단단한 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the wood is hard라고 하면 저 나무, 나무 가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단단해, 딱딱해 이런 뜻이고, 또 열심히라는 뜻도 있잖아요. I work hard daily.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 이것도 되고요. 또 열심히라는 게 아주 세게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he hit the ball hard라고 하면 그는 공을 아주 세게 쳤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여러분 hard 계속 말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힘들게, 거칠게, 세게, 아주 딱딱하고, 물론 열심히 일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딱딱하고 막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이게 점점 파생이 되어서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었고, hardly 이게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I hardly know him. 나는 그를 거의 몰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not, know 같은 부정하는 단어가 있지 않음에도 hardly 덕분에 이 문장은 부정하는 단어가 돼요. hardly 없으면 I know him. 나 그를 알아. 그런데 I hardly know him. 나는 그를 거의 몰라. 이렇게 부정하는 느낌. hard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파생되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이 hardly rains here. 여기는 거의 비가 안 와 이런 뜻이에요. hardly 없었으면 긍정하는 문장이 되죠. 여기는 비가 계속 온다. 그런데 hardly 넣으면서 거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처럼 부정하는 문장이 되죠. She hardly sleeps. 그는 거의 잠을 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hardly 이게 거의 뭐뭐 않는다라는 뜻, 그냥 이 뜻만 외우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정적인 느낌을 주려는 거구나, 부정문으로 바꾸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고 또 나도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sound 같은 경우는 소리, 뭐뭐처럼 들리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형용사로 건강한, 온전한 이런 뜻이 있었죠? 거기에서 파생이 돼서 soundly 이거는 건강하게 자는 거, 온전하게, 확실하게 하는 거, 그래서 깊이, 확실하게 이런 뜻이 되었고요. fine 같은 경우는 괜찮은 이란 뜻인데 끝이니까 뭔가 완성돼서 괜찮다. 그런데 그 끝부분은 작은 조각도 되죠. finely 같은 경우는 자잘하게, 잘게, 세밀하게 라는 뜻이 됐고요. hard 같은 경우는 딱딱한, 열심히, 뭔가 거칠게, 세게 이런 뜻이다 보니까 부정하는 느낌이 있고, hardly 이거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었죠. I'm on the go. I'm sweating a little bit. Whenever I'm on the go. When I'm on the go. 방금 원어민이 말한 on the go 이거 무슨 뜻일까요? 다 아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해석이 잘 안 되죠. 영어에는 이렇게 on으로 시작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on the ball, on the same page, on the fence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모두 어딘가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on의 뉘앙스를 정확히 알아야지 오늘의 표현 4개 쉽게 배울 수 있는데요. on은 어딘가 위에 있는 건데 그런 상황 위에 놓여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굴러가고 있는 걸 on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on the go의 뜻은 바쁘게 움직이다예요. go 이게 가다라는 뜻의 동사로 워낙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on the go 이렇게 the 다음에 go가 들어간 게 좀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게 명사로 쓰일 수 있고 가기라는 뜻이에요. 가는 것 이런 뜻도 되고요. 어떤 상황이 빠르게 굴러가고 있는 그 상황 위에 있는 거예요. I'm on the go from morning to nigh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on the go 이거를 비동사 다음에 말하면 되고요. I'm on the go 라고 하면 나는 정말 바쁘다.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아, 나는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바빠. 그런 것도 on the go 이게 정말 잘 표현을 해요. 막 계속 나아가는 그 상황 위에 내가 놓여 있는 거거든요. I'm always on the go, so I don't have time to sit. 나는 항상 바빠서 그래서 앉을 시간조차 없어. 너무 바빠. 막 상황이 자꾸 빠르게 굴러가. 바쁘게 움직여야 해. 이런 뜻인 거죠. I'm on the go. I can't talk now. 지금 바빠요.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뜻인데 바쁘다라고 하면 I'm busy. 이것만 떠오르죠. 그런데 on the go 이것도 가능해요. 특히 일정이 바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on the go 쓰면 되고요. I'm on the go. I'm sweating a little bit. Whenever I'm on the go. When I'm on the go. 두 번째는 on the ball. 이거는 무슨 뜻 같아요? 사람이 공 위에 있어요. 공은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순발력 있게 어떤 거를 할 때 이 on the ball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녀는 정말 빠릿빠릿해요. 이런 뜻이에요.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할 때 써보세요. She is really on the ball. He was on the ball and fixed it fast. 그가 빠릿빠릿하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fixed it fast. 이거를 빠르게 고쳤어요. 이런 뜻이고요.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게 어떤 문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빠르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 처리를 잘한다 이런 뜻이고요. Stay on the ball at work. 일할 때는 빠릿빠릿하게 하세요. 집중하세요. 일 처리 빠르게 문제 상황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이런 뜻인 거죠. She's on the ball. She's good. You'll see. She's on the ball. She's good. You'll see. 3번은 on the same page.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같은 페이지 위에 있다?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Are we on the same page? 우리 의견이 같은가요? 동의한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do you agree? agre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뭔가 계약서 한 페이지에 같이 위에 있는 느낌 들지 않나요? 둘이 딱 의견이 맞아야지만 계약서 사인을 할 수 있겠죠. Let's get on the same page. 의견을 같이 맞춰봅시다 이런 뜻이고요. 비동사 뒤에 주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get으로 쓰면 그렇지 않다가 의견이 서로 다르다가 의견을 맞게 만들자 그렇게 상황을 get, 어짜 바꾸자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We need to be on the same page. 우리 의견을 같이 해야 해요 이런 뜻이에요. We need to,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Be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 위에 있는 것,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의견을 통일시키자라는 뜻인 거죠. We're on the same page. We're on the same page. 네 번째는 on the fence. 이것도 좀 재미난 표현인데요. fence 이게 뭐예요? 울타리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안과 밖이 나뉘겠죠? 집 안이나 집 밖이 아니라 fence 위에 있다는 건 어느 쪽에도 가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정하지 못했다, 중립적이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I'm on the fence about it.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 He's on the fence. 그는 어디 있어요? 그 울타리 위에 있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Are you still on the fence? 아직도 결정 못 내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뭔가 결정을 내리다라고 하면 꼭 decide 이거를 써야 될 것 같죠. Haven't you decided yet?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복잡하잖아요. On the fence 이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Are you still on the fence? Are you on the fence? I'm on the fence. Are you on the fence? I'm on the fence. 제가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이런 대사를 들었는데요. You just have to learn how to write it out.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부분은 그래도 해석이 되죠. You just have to learn. 너는 배워야 한다. How to write it out.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Write 이 단어의 뜻은 차나 말을 타다예요. It out. 밖으로 차 타고 나가는 걸까요? 이 구동사 표현의 뜻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힘을 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과연 뭘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ide out의 뜻은 위기나 어려운 상황을 버티다, 이겨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약간 할리우드 영화의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 되냐면 막 허리케인이 엄청 부는 거예요. 막 폭풍우가 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막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ride 계속 타고 가요. 그리고 it 이게 그 어떤 힘든 상황, 폭풍우가 실제로 될 수 있고 어떤 자연재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out,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거를 견뎌내서 빠져나가는, 이겨내는 그런 상황을 이 구동사가 말하고 있거든요. We just need to ride out this storm safely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폭풍우를 우리가 차를 타고 빠져나가야 돼요. 안전하게 이거를 견뎌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죠. People are trying to ride out this hard time. 사람들이 이런 힘든 시간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연재해에도 쓸 수 있어요. 강풍이나 폭풍우나 아까처럼. 그리고 좀 거기에서 파생돼서 진짜 힘든 시련, 추상적인 거에도 쓰는 거죠. 이걸 우리가 ride out, 계속 차에서 운전대를 놓지 않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빠져나갈 거다, 이겨낼 거다 이런 뜻인 거죠. It's a tough situation, but I'm sure we'll ride it out together.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ride it out, 빠져나갈 거다라고 확신해요. 이거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문장이지 않나요? 이렇게 힘들 때 힘을 주는 뜻을 가진 구동사가 4개 더 있는데요. 아까 ride out처럼 좀 뜻이 예측은 안 되지만 한 번만 알아두면 굉장히 쉬워지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weather out 이거예요. weather. 날씨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거를 항상 명사로만 봤다 보니까 이렇게 구동사로 쓰이는 게 좀 특이해 보일 수가 있는데 weather 이게 동사로 쓰이면 악천후를 이겨내다 이런 뜻이에요. 악천후가 아주 나쁜 날씨를 말하다 보니까 아까 ride out 이거랑 비슷하죠. 폭풍우나 강풍우나 그런 거를 이겨내고 out 나가는 거죠. We will weather out this hard time.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거예요. weather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발생하는 정말 자연재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일지라도 out, 우리가 이겨내서 빠져나갈 거다 이런 뜻인 거죠. 두 번째로 get through 이런 구동사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예측이 되죠. 왜냐면 get 이거는 어떤 일이 생기게 하는 거고 through 이거는 통과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을 뚫고 통과해 가는 거, 극복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I will get through this. 나는 이걸 이겨낼 거야, 극복할 거야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문장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뭔가 저도 다 놓아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회피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그냥 뚫고 가야지 해결이 되더라고요. Get through this. 그래서 through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더 희망적인 느낌의 구동사인데요. Get over. get through 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 over, 넘어서서 아까 ride out, weather out처럼 밖으로 나간 것까지 다 회복된 것까지 말을 하는 그런 구동사예요. We will get over this difficult time. 뭔가 힘들다라고 할 때 아까처럼 hard time 해도 되고 difficult time 이것도 가능해요. 이 힘든 시간을 get over, 결국은 이겨내서 회복까지 할 거예요. 이런 뜻인 거죠. 네 번째 마지막 구동사는 make it through 이건데요. 아까 했었던 get through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느낌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식 꼭 있어야 돼요. make it through. 이거를 반드시 통과해내게, 이겨내게, 극복하게 만들어낸다. 끝내 성공한다. 이런 뜻인 거죠. We will make it through these challenges. 우리는 이런 도전적인 상황들을 끝내 이겨내고 성공할 거예요. 이런 뜻인데요. 힘든 시간에 대해 말할 때 hard time, difficult time 말고 그냥 challeng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도전이라는 뜻인데 뭔가 나에게 도전적인 상황, 그만큼 힘든 일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게 여러 개 있다면 these challenges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배운 구동사 정리해 볼게요. 우리 배웠던 5개 구동사는 모두 이겨내다라는 뜻이 있고요. ride out 같은 경우는 차 타고 폭풍우 빠져나가는 느낌. weather out 이것도 어떤 자연재해를 빠져나가는 느낌. get through 정확하게 그 힘든 상황을 통과하는 느낌.
get over 이런 회복까지 하는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make it through 결국 그렇게 통과해내게, 이겨내게 내가 만들 거다 이란 뜻이고요. 이 5개 구동사 이용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부분이 있다면 I will 하고 구동사 5개 중에 아무거나 넣고 그리고 this difficult situation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거다 라는 뜻으로 문장 적어서 댓글에 달아주세요. I figured it out. I figured it out. 방금 장면이 쿵푸 팬더에서 정말 유명한 대사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됐나요? I figured it out 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영어에는 이렇게 out이 붙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out의 뜻이 뭐죠? 밖에죠. 그런데 단순히 이 뜻만으로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알고 다 해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out이 들어간 표현 7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면 나도 원어민처럼 뉘앙스 느끼면서 1초 만에 해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I zone out. I zone out. 첫 번째 표현은 zone out인데요. 오늘 out이 들어간 표현들 배울 거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뉘앙스는 밖으로 나가다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랑 합쳐져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눈에 띄고 또 어떤 결과를 내고 이런 뉘앙스들이 있는데 여기 zone의 뜻이랑 합쳐서 여러분들이 잘 유추를 해야 돼요.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면 같이 얘기를 잘하고 있다가 약간 너 뭐해서? 나 지금 zone out 됐어. 딴 생각하다, 정신이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어도 정신이 나가다 하죠? zone 자체가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집중된 그 zone, 원래 있는 그 구역이란 뜻인데 거기서 나갔다란 뜻인 거죠. 그래서 나 좀 딴 생각했어. 이걸 영어로 I zoned out 이라고 해요. I zoned out, I zoned out. I zone out. I zone out. Okay, don't freak out. Okay, don't freak out. 두 번째는 freak out. 이건 무슨 뜻일까요? freak 자체가 괴짜, 이상한 것 이런 뜻이고 동사로는 뭔가 약간 뭐지? 놀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얼이 빠진 거예요. 그런 걸 freak out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말했던 zone out이랑 비슷하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라고 할 때 don't freak out 이라고 하거든요. Don't freak out. Don't freak out. Okay, don't freak out. Okay, don't freak out. I like standing out. I like standing out. 세 번째는 stand out.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stand, 서다라는 뜻인데 만약 모두 앉아있는데 혼자 서 있어요? 그럼 모두의 머리 바깥으로 딱 나와 있겠죠? 눈에 띄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out은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인데 앞에 동사와 붙으면서 살짝씩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막 인싸예요. 나는 막 사람들 눈에 띄는 걸 좋아해요. 그때 영어로 I like standing out 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I like standing out. I like standing out. I like standing out. I like standing out. Call him out. Call him out. 네 번째는 call out.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call, 여기에는 부르다라는 뜻도 있고 전화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out과 합쳐지면 큰 소리로 부르는 것도 돼요. 아주 목소리가 다 밖으로 퍼질 만큼 큰 소리로 부르는 것도 되고 전화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뜻도 돼요. 이거는 좀 유추가 되죠. 그런데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잘못을 지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전에 했던 stand out과 비슷한데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call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와! 공개적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call him out 이라고 하면 그 사람 잘못을 제대로 꼬집어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얘기해줘. 이런 뜻이 되거든요. call him out. call him out. Call him out. Call him out. Time to find out. Time to find out. 다섯 번째는 find out, 알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물건 찾는 것보다는 좀 더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될 때 쓰고 정보나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 숨겨진 것을 out, 밖으로 꺼내서 알게 되다, 깨닫다, 밝혀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time to find out. 밝혀질 시간이야 라는 뜻인데요. 영화에서 이제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거다. 너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이제 밝혀질 시간이 왔다. 이럴 때 쓰거든요. time to find out. time to find out. Time to find out. Time to find out. We'll work it out. We'll work it out. 여섯 번째는 work out. 이것도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운동하다라는 뜻이 일단 있어요. 여기서의 work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out, 결과를 내는 건데 이게 몸매든 아니면 체력이든 어떤 결과를 반드시 내야 하는 몸 만들기 운동을 할 때 주로 workout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운동을 exercise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work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out, 결과를 또 밖으로 내는 거예요. 문제를 결국 풀어내는 거죠. We'll work it out 이라고 하면 우리 이거 해결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We'll work it out. We'll work it out. We'll work it out. We'll work it out. I figured it out. I figured it out. 일곱 번째는 figure out.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 표현의 뜻은 알게 되다, 이해하다예요. 그러면 know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르지 싶을 수가 있는데 figure 자체는 여러분 피규어라는 단어에서 본 적이 있을 거고 피규어는 캐릭터 모형을 말하죠. 이게 영어에서는 figurine이라고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피규어 자체는 몸매라는 뜻도 되고 또 인체의 몸매는 수치로 되어 있죠. 수치, 숫자란 뜻도 되고 동사로 계산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머리로 계속 계산하고 뭐지 생각하다가 알겠다, out. 이제 그냥 머릿속에서 있던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나는 깨달았어요. 이해했어요. 그게 바로 figure out 이거든요. 쿵푸 팬더에서는 스승이 알려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너를 물리칠 방법을 알아냈어. 이 말을 하고 정말 딱 적을 물리치면서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I figured it out. 나는 알아냈어. 머릿속으로 막 고심해서 결국 out. 그 결과가 나왔어. 나 이제 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figured it out. I figured it out. I figured it out. I figured it out. 영어 공부 제대로 하면 하는 동안도 재밌고 또 나의 삶 속에서 혜택도 굉장히 크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하고 유창하게 잘하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에스텔잉글리시가 첫 펀딩을 오픈합니다. 알림 설정만 해도 여행 영어 트레이닝 키트를 보내드려요.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